구자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사건인 법에서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그 조카 이른바 교제살인 사건 네. 관련해서 그때 심신미약을 주장했었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오늘 법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볼까요? 예. 이재명 후보가 변론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사건이 이제 몇 개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벌인 교제 살인 사건 요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법원 판결문이 이미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내용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2006년 5월경에 이재명 후보의 조카 A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서 여자친구를 19번 찔러서 살해하고 함께 있던 어머니를 18번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함께 아버지도 있었는데 아버지도 살해를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는 도망을 치다가 5층에서 떨어져서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인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조카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협박 이메일을 계속 보내는 등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이제 일가족 살해를 하려고 해서 두 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한 명이 중상해를 입은 건데 이 사건으로 두 명에 대한 살인 그리고 한 명에 대한 살인 미수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변호인으로서 1심과 2심의 변호 활동을 했고 그리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에 대한 이제 변론을 하면서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게 지금 이제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가 관련해서 사과 발언을 하긴 했는데 근데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이재명 후보가 SNS에 사과 발언을 했던 내용이 이 사건을 그 데이트 폭력 중범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이게 표현상의 좀 부적절성으로 인해서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족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변론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 1년 뒤에 거의 유사한 교제 살인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또 드러났기 때문에 또 다른 교제 살인 사건 그래서 이 해명도 또 조금 이제 사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두 번째 내용은 그 이제 조카의 살인 사건이 있었던 한 1년 뒤쯤에 벌어진 일인데 이것도 동거녀 살인 사건이라고 굉장히 좀 이제 큰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거 관계였는데 그 이제 여자분이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격분해가지고 그럼 여태까지 내가 준 거 다 내놔라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농약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딸들이 보는 앞에서 동거녀의 딸들 그 앞에서 농약을 마셔라 칼로 위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딸을 이제 뭐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딸들한테도 칼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마셔라 이러다가 마시지 않으니까 칼로 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던 사건인데 끔찍한 사건이네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거는 조카라서 가족 관계라서 선임했다는데 두 번째 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럼 변호를 그러니까 기사를 봤더니 직접 변호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런 취지의 이제 변론을 하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김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주무를 챙기고 전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약간 뭐 배석 개념으로만 이제 참여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공판 기록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2번 실제 그 출석을 했던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만 올렸다고 하기에는 실제 출석해서 이렇게 진행한 게 좀 안 맞지 않냐. 이래서 언론사에서 그 동료였던 김모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14년 전 일이라 가지고 주무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조카 살인 사건이 원래 그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뭐 사실 후보와 사귀었다고 주장 계속 해왔는데 이분이 원래 처음에 언급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처음 언급이 될 때는 사실 뭐 이게 이렇게 커질 얘기인가 싶었는데 이게 이제 사건의 존재 자체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김부선 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김부선 씨는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전면 부인을 하니까 김부선 씨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그 소송 중에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입증함으로써 그 관계를 밝히겠다. 아하, 이런 예. 식으로 하면서 예.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김부선 네. 씨가 SNS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쭉 이렇게 했는데 네. 사건의 존재 자체는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김부선 씨에 대한 얘기도 다시 또 이제 확 이제 좀 그러니까요. 뜨거워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부선 씨가 네. 그 자신과 불편한 관계였던 친형 이재선 씨 부부하고도 접촉이 있었다. 예. 그 형 부부한테서 김부선 씨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래서 김부선 씨와의 관계나 예. 이 사건에 그 알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은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팩트는 그 김부선 씨와 연인 관계라서 그걸 통해서 김부선 씨가 알았던 게 아니고 그런 정보가 아니고 친형 이재선 씨. 예, 그렇게 통해서 알게 된 거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군요.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심신미약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이제 형사법 대원칙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형사법은 책임주의라 그래가지고 예. 책임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그 책임이라는 것도 결과 책임이 아니라 행위 책임입니다. 행위 책임.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다 뭐 형벌을 준다 이게 아니라 나쁜 짓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평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 주관적 측면으로는 인식과 의사라 그래서 이제 고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인 걸 알고서 했다. 쉽게 네. 말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냐. 여기서부터 나온 내용인데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위한 대원칙인데 이게 사실 최근에 이제 오면은 뭐 주치 감경 예. 뭐 이런 것들에 이용되는 것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고 예. 대표적인 사례 떠올려 보면 조두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12년형이 선고됐었잖아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란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2018년에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됐던 경우에는 감경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네. 개정돼가지고 감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 원래 변호사의 업무가 어쨌든 그 피고인의 어떤 뭐 죄질이라든지 죄 형태를 떠나서 일단 변호를 하는 게 또 변호사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세긴 하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나쁘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뒤엉켜 있는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런 범죄를 수임을 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했느냐.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로는 인권 변호사로 알고 있었는데 낯설다. 이거 맞으십니까? 이거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 잘 아시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이제 SNS에 쓰셨거든요. 이 세 가지 지점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변호사가 무슨 직업의 자유 이런 차원에 논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거는 헌법상의 권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변호사로서의 그 직무 수행은 기본권에 준해 가지고 다루게 되거든요. 변호를 아무도 안 해주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흉악범을 변호하다니라고 하면서 이거를 변호를 못하게 하거나 거기에 위축이 되게 하거나 이거는 사실 옳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서 형사소송법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필요적 변호사건. 그래서 뭐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형, 그러니까 굉장히 중범죄일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사가 꼭 있어야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도 변호사가 없었으면은 아예 재판이 진행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변호를 했어야만 하는 사건에 누군가가 변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비난을 받는 거 요거는 사실 좀 법적으로는 적절하진 않을 것 같다. 이거는 누구 그 개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 정신을 위해서고 이건 또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흉악범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으니까 더 이게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시국 사건이나 이럴 때는 정권 탄압 때문에 변호사들이 마음껏 이렇게 변호 활동을 못해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문제가 있다거나 변호도 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거는 좀 부당한 것 같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도 변호가 잘못됐으니까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박탈한 이게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 했던 문제가 지금 정치인 이재명을 바라볼 때는 좀 낯설고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영역이니까 이걸 뭐 법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건 다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으신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인 법 구자룡 변호사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